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교재 제13장 페이지 511페이지 탐색 서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 한두 가지 전달사항 말씀드리고 이어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달사항은 제7주차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2학기 중간고사 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료구조 2 과목은 대면 시험은 시행하지 않고 과제물로 대체할 겁니다. 중간고사 배점 비율은 20%입니다. 그러므로 문항수는 5문제 출제할 거고 한 문제당 4점을 배정할 겁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는 2학기 제1강부터 교재 진도 나갔는 데까지입니다. 아울러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각 장마다 나오는 연습 문제는 한 문제도 빠뜨리지 마시고 풀어보시고, 또한 평소 강의 중에 특별히 교수님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하시면은 교수님 생각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은 제7주차 강의 끝나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의 슬라이드 첫 장을 보시면 이번 시간 배울 목차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 슬라이드 첫 번째 장을 보면은 타이틀이 탐색입니다. 그리고 13장 5절 AVL 트리가 뭔지, 또 6절에는 23 트리가 뭔지, 또 7절에는 234 트리가 뭔지, 이렇게 타이틀을 소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특별히 13장 7절은 우리 강의 자료 슬라이드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별도로 교수님이 안 실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강의 지금 시작하기 전에 교재와 또 강의 자료 슬라이드를 인쇄 안 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 놓고 이 파트는 강의를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맨 위에 타이틀이 뭐라고 나오느냐, AVL 트리라는 게 나옵니다. AVL 트리. 그러면 이거는, 이 트리는 왜 AVL이라고 이름을 명명했느냐 하면은 이 트리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을 축약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이 트리의 구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세 번째로 AVL 트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노드가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하여 높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진 탐색 트리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돌아오면은 페이지 511페이지 있죠, 그죠? 511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은 13장 5절 AVL 트리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강의 자료에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AVL 트리는 뭔가 하니까 그 사람 학자 이름이 3명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알델슨, 두 번째는 벨스키, 세 번째는 뭐다? 렌다이즈입니다. 이 세 사람에 의해 가지고 1962년에 제안된 트리로서 각 노드에서 왼쪽 서브트리의 높이와 오른쪽 서브트리의 높이 차이가 1 이하인 이진 탐색 트리를 AVL 트리라 그런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도 보니까 슬라이드 첫 번째 뭐다? 학자 이름이 알덴슨이고, 그 다음 벨스키,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렌다이즈라고 되어 있죠. 이 세 분에 의해 가지고 62년에 제안된 트리가 뭐다? AVL 트리다. 그리고 이놈은 모든 노드의 왼쪽과 오른쪽 서브트리, 서브트리는 자식 트리 이런 뜻입니다. 서브트리의 높이 차가 뭡니까? 1 이하인 이진 탐색 트리를 특별히 뭐다? AVL 트리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AVL 트리는 트리가 비균형 상태로 되면은, 즉 밸런스 균형이 안 잡혀 있다면, 비균형 상태로 되면은 스스로 노드들을 재배치하여 균형 상태로 만든다. 따라서 AVL 트리는 균형 트리가 항상 보장되기 때문에
탐색이 비고 로그 n 시간 안에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도 보니까 트리가 이놈은 비균형 상태로 되면은 스스로 노드를 뭐다 릴로케이션이라 그러죠. 재배치해서 밸런스 균형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뭐다 AVL 트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은 그대로 AVL 트리입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1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그림 13-12 부분이 있죠. 그죠? 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림 13-12는 보니까 AVL 트리와 뭐다 BAVL 트리의 예를 A와 B로 두 가지로 실어 놨습니다. 요걸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위에서 탐색이 뭐다 비고 로그 n 시간 안에 끝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한 삽입과 삭제 연산도 뭐다 비고 로그 n 시간 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AVL 트리가.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 보시면은 그림 13-12에서 A는 왼쪽에 있죠. 요 왼쪽에 A가 AVL 트리고 B가 뭡니까? BAVL 트리입니다. 즉 요 A는 모든 노드에서 양쪽 서브 트리의 높이 차이가 1 이하이다. 그래서 현재 그림 보면은 각 노드에 루트 노드가 7이 있고요. 밑에 있는 거 이게 서브 트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차일드 트리라고 하죠. 자식 노드다. 이걸 루트 노드, 다른 말로 페어런 노드, 부모 노드라고 그럽니다. 노드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방금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이 뭡니까? 양쪽 서브 트리의 높이의 차이가 1이다. 그래서 왼쪽에 인수로 지금 다 적어 놨습니다. 1이고 5는 뭡니까? 또 1이고 3은 뭡니까? 제로다. 그 다음 9는 제로다.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림 13-12B 있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B는 노드 7에서 자 여기 7 보세요. 노드 7에서 왼쪽 서브트리의 높이가 2인 반면에 자 왼쪽은 뭡니까? 2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식 노드가 하나 왼쪽 오른쪽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2로 표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높이가 2인 반면에 오른쪽 서브 뭐다 높이가 뭡니까 0이므로 오른쪽은 보면 0이라고 되어 있죠. 왜? 밑에 자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높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따라서 AVL 트리가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뭐다 밸런스 팩터라 그럽니다. 우리말로 균형 인수라 그러죠. 이 균형 인수를 먼저 정의하여 보자 이 말. 그래서 균형 인수는 왼쪽 서브트리의 높이에다가 마이너스 오른쪽 서브트리의 높이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의 균형 인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하이면은 뭐다 AVL 트리라 그러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림 왼쪽 아래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인수가 전부 뭡니까 1 이하입니다. 제로 아니면 1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림 13-12에서 각 노드 옆에 숫자가 균형 인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도 보니까 7노드의 균형 인수는 2, 5는 2, 3은 1, 그죠? 1은 0, 그 다음에 9는 0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13-12A는 모든 노드의 균형 인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하이기 때문에 AVL 트리이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B 있죠. 요거는 노드 5와 7이 자 5와 노 7일 있죠. 자 빨간색으로 지금 백인색을 채워놨습니다. 이놈은 뭐다 평균 인수가 2이기 때문에 AVL 트리가 아니다. 조건에 안 맞다. 그래서 왼쪽에 중간에 보니까 주석이 보니까 이 노드 색상 표기 중에 빨갛게 표기된 거 있죠. 요거는 균형 인수가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다 이 말.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니까 전부 양수 2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요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색상을 조금 뭐다 연분홍색 아이보리색처럼 되어 있네요. 요런 표기는 균형 인수가 뭡니까?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맨 아래쪽에 그린 녹색이 있죠. 연한 거. 요거는 균형 인수가 제로에 해당된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A 같은 경우는 3이라든지 9 요게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고 오른쪽 B 그림 같은 경우는 1하고 뭡니까? 9가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죠. 요런 것들은 각각 균형 인수가 제로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강의 자료를 돌아와 가지고 자, 요 부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놨는데 이 AVL 트리는 평균과 최선과 최악 시간
시간적 복잡도가 뭡니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B고 로그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팩터라고 되어 있죠. 균형 인수는 뭔데? 균형 인수 구하는 식이 뭡니까? 이 꼴하고 왼쪽 서브트리의 높이에다가 마이너스 뭡니까? 오른쪽 서브트리의 높이로 구한다. 그리고 모든 노드에 뭐다? 균형 인수 있죠. 밸런스 팩터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하이면은 뭐다? AVL 트리라 그러고 이 그 범위가 아니면은 뭐다? BAVL 트리라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AVL 트리의 오퍼레이터 있죠. 연산을 어떻게 하노면 연산 하면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인설트 오퍼레이터 삽입 연산입니다. 또는 뭡니까? 딜리트 오퍼레이터 삭제 연산 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512페이지 쫓아가 봅니다. 그 올라가니까 메뉴에 AVL 트리의 탐색 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잠깐 보면은 AVL 트리도 탐색에서는 일반적인 뭐다? 이중 탐색 트리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놈도 시간 복잡도는 뭐다? B고 로그 N에 해당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 슬라이드 보니까 탐색 연산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중 탐색 트리와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페이지 512페이지 메뉴에 바로 밑에 보니까 AVL 트리의 삽입 연산 예를 들어 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부분에 보면서 우리 강의자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니까 AVL 트리의 삽입 연산은 뭔데? 밸런스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어떤 균형을 이룬 이중 탐색 트리에서 균형 상태가 깨지는 것은 삽입 연산과 삭제 연산 시에 깨어진다. 그리고 삽입 연산 시에는 삽입되는 이치에서 루트까지의 경로에 있는 이 경로를 패스라 그러죠. 경로에 있는 조상 노드들의 균형 인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따라서 즉 뭐다? 새로운 노드의 삽입 후에 불균형 상태로 변한 가장 가까운 조상 노드, 즉 균형 인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 가장 가까운 조상 노드의 서브트리들에 대하여 다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 외에 뭐다? 다른 노드들은 일체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교재 보니까 그림 13 뭡니까? 13A는 균형을 이룬 AVL 트리이고, 여기에 정수 1을 삽입을 하게 되면 뭡니까? 그림 13-13B처럼 노드 5와 노드 7이 균형 인수가 2가 되어 균형이 깨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재 그 그림 보니까 중간에 그림 13-13에 AVL 트리에서의 삽입 그림이 두 개 나옵니다. 왼쪽 A는 삽입 연산 전에 AVL 트리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B는 뭡니까? 삽입 연산 후에 뭐다? AVL 트리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양을. 그리고 보니까 육안으로 벌써 드러나죠. 자,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요 그림은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거 가서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시 우리 본문 슬라이드로 돌아가지고 AVL 트리 연산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삽입 연산과 삭제 연산 시 균형 상태가 뭐한다? 깨질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삽입 연산은 뭡니까? 삽입 위치에서 루트까지의 패스, 경로에 있는 조상 노드의 균형 인수에 영향을 주고, 삽입 후에 불균형 상태로 변한 가장 가까운 조상 노드, 즉 이거는 뭡니까? 균형 인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 가장 가까운 조상 노드의 서브트리들에 대하여 다시 재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삽입 노드부터 균형 인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 가장 가까운 조상 노드까지 뭐한다? 회전을 시켜서 뭡니까?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메뉴에 뭡니까? AVL 트리의 삽입 연산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12페이지 중간쯤 보면 그 방금 교수님이 잠깐 언급한 그 그림 있죠. 그림 13-13 요 부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 현재 강의 슬라이드 잠깐 보면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노드의 색상이 붉은색은 균형 인수가 전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2에 해당되고, 그 다음 아이보리색 있죠. 요거는 균형 인수가 뭡니까? 전부 뭡니까? 1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녹색이 있죠. 연한 거. 요 놈은 뭡니까? 제로에 해당된다. 균형인수가. 그래서 아래 A 그림은 삽입 연산 전의 AVL 트리가, 자, 순서가 루트 노드 7이 있고, 그 다음 자식 노드 5와 9가 주어지고, 마지막 터미널 노드 3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삽입 연산을 한 후에 AVL 트리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루트 노드는 7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자식 노드도 보니까 5, 9가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터미널 노드에 가게 되니까 왜 됩니까? 자, 3이 위에 있고 1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 51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자, 거기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노드들을 다시 배치하여 균형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균형이 깨진 트리를 뭐다 다시 균형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해결하는 방법은 새로운 노드부터 균형 인수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 가장 가까운 조상 노드까지를 회전시켜 준다. 그래서 앞의 그림자 그림 13-13의 경우 노드는 보니까 1 뭡니까 3, 5를 오른쪽으로, 알겠습니까? 요걸 오른쪽 그림 있죠. 요것처럼 뭡니까? 회전시키면은 그림 13-14처럼, 그러니까 요 그림을 회전시키면은 요 아래쪽 그림 있죠. 여기 그림 13-14입니다. 즉 회전으로 균형 트리로 만드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다시 균형 트리가 된다 이 말. 그래서 다른 노드는 변경시키지 않음에 유의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놈을 이래 뭡니까 회전을 시키니까 결국은 뭡니까 루트는 7 그대로 있는데 반하여 아래쪽에 그죠 자식 노드 있죠. 이 부분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오른쪽 노드는 9가 그대로 있는데 왼쪽 거 있죠. 이걸 오른쪽으로 회전시켜 버리니까 왜 됩니까? 3이 위로 가버리고 위에 있는 5가 오른쪽으로, 또 1이 새롭게 추가된 게 1이 뭡니까? 왼쪽에 뭡니까? 놓이게 된다. 그래서 각각 뭡니까? 균형 인수는 0, 0, 0가 되죠. 왜? 노드 1과 노드 5 왼쪽에 보니까 자식 노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0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가되었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놈은 회전으로 균형 트리로 만든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AVL 트리의 삽입 연산 과정, 자, 4가지 방법을 지금 도표를 그림을 그려놨는데,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513페이지입니다. 513페이지 가게 되면은 중간쯤에 뭡니까? 4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요 부분입니다. 자, 그걸 참고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AVL 트리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면은 균형이 깨어질 수 있다. 이때는 트리를 부분적으로 회전하여, 회전 로테이션 시킨다 이 말이죠. ROTATION이라 그럽니다. 하여 균형 트리로 되돌려야 한다. 균형이 깨지는 경우에는 다음에 4가지 경우가 있다. 새로 삽입된 노드 J로부터 뭡니까? 현재 그림 보니까 첫 번째 LL 타입은 J가 있죠. 그죠? 자, 요 J로부터 가장 가까우면서 균형 인수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 조상 노드를 뭐다? X라고 하자. 자, 위에 보니까 2가, 벡터 인수가 2가 있는데 X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했는 게 어디로? 다음 슬라이드에 넘어가면 그 내용이 한 가지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참고하면서 이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첫 번째 방법은 LL 타입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LL 회전, 오른쪽 회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현재 노드 Y의 뭡니까? 자, 요 LL 타입을 다른 말로 형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교재에 보면은 참고하시고. 자, 요걸 보니까 중간에 노드 Y가 있습니다. 노드. 물론, 밸런스 팩터는 1로 되어 있죠. 요 Y의 왼쪽 자식의 왼쪽 노드가 추가됨으로써, 왼쪽 노드가 추가됨으로써,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J가 추가되겠죠. 추가됨으로 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노드들을 뭐다?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 된다 이 말. 그래서 요걸 뭡니까?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Y가 루트로 올라가 버리고 J는 뭡니까? 왼쪽에, X는 뭐다? 오른쪽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회전시킨다. 이런 걸 우리는 LL 타입, 다른 말로 LL 형식이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14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그림 13-15에 일반적인 경우에 LL 타입 처리 방법 그림을 표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LR 타입입니다. 설명을 보니까 LR 회전 그래가지고 레프트 왼쪽으로 회전시키고 라이트 오른쪽으로 회전시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LR 타입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자, 왼쪽 그림 보니까 중간에 뭡니까? Y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죠? 노드 Y. 그러니까 노드 Y의 오른쪽 자식의 뭡니까? 왼쪽 노드가 추가됨으로 해서 발생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자식의 왼쪽 노드가 뭐다? 추가됨으로써 발생한다. 그래서 이 LR, 자, 요 LR은 요게 아니고, 요거는 교수님이 잠깐 RL 타입을 설명해. 다시 보세요. LR 타입 요거는 노드 요 Y 있잖아요. Y.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15페이지 메뉴에 나와 있는데, 그거 보면 미스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노드 A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Y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를. 그러니까 노드 Y의 왼쪽 자식 있죠. 왼쪽 자식의 왼쪽에 노드가 추가됨으로 해서 발생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LR 타입도 균형 트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두 번의 회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Y가 여기 있는데, 왼쪽으로 뭡니까? 회전이 한 번 되고 Y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오른쪽으로 뭡니까? 한번 회전하니까 X가 오른쪽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이 되더라.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RR 타입입니다. 이 RR 타입은 현재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중간에 Y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 Y의 오른쪽 자식의 오른쪽 자식 있죠? 요거의 오른쪽에 뭡니까? 노드가 추가됨으로 해서 발생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노드들을 왼쪽으로 회전시키면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J가 있고, 노드 요걸 뭡니까? 왼쪽으로 회전시키니까 X가 좌측에 놓이죠. 자, 요런 게 뭐다? RR 타입의 모양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설명란에 보니까 RR 회전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회전시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RL 타입 있죠. 요거는 왼쪽 그림 보니까 중간에 노드 Y가 있습니다. 요 노드 Y의 오른쪽 자식, 오른쪽 자식의 왼쪽에 뭐한다? 노드가 추가됨으로 해서 발생되고, 이 RL 타입은 뭐다? 균형 트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두 번의 뭐다? 회전이 필요하다. 그 회전하는 모양을 뭡니까? 요렇게 지금 화살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J 요걸 뭡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회전을 시키고, 알겠습니까? J를, 자, 여기도 보니까 J를 한번 뭡니까? 회전을 시키고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X를 뭡니까? 왼쪽으로 한번 회전을 시키니까 결과는 루트 노드가 Y가 주어지고, 그 다음 자식 노드 왼쪽이 X, 오른쪽이 J, 요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RL 회전이라 그래가지고 먼저 왼쪽으로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방법, 요게 뭡니까? RL 타입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자, 방금 교수님이 하나하나 설명한 거 있죠?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LL 타입 회전 방법이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 왼쪽 첫 번째 그리면 노드 Y 있잖아요. 요 노드 Y 요걸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아까 앞에서 교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니까, 노드 Y의 왼쪽 자식은 뭡니까? 왼쪽에 노드가 추가됨으로써, 알겠습니까?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드들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Y는 일단 루트로 가고, X가 뭡니까? 오른쪽으로 뭐다? 회전이 되고, J는 왼쪽에 놓이게 되죠. 자, 요런 게 이제 LL 회전 방법.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RR 회전 방법이다. RR 회전 방법. 이 RR 회전 방법은 아까 교재에서도 언급했듯이 뭐라 그랬다? 노드 Y의 오른쪽 자식에, 노드 Y의 오른쪽 자식에 뭡니까? 오른쪽에 노드가 추가됨으로 해서 발생되고, 노드들을 왼쪽으로 회전시키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회전시키니까 뭡니까? Y가 뭡니까? 루트로 올라가 버리고, X 있죠? 이게 왼쪽으로 회전되어 버리고, 뭡니까? J는 그대로 여기 올라가고,
x가 왼쪽으로 오니까 j는 그대로 요 자리에 놓인다. 그래서 균형인수는 전부 제로 제로로 이렇게 뭡니까 변동이 오게 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RL 회전 방법이죠. RL 회전 타입. 자, 요것도 현재 왼쪽 첫 번째 그림 보니까 노드 Y 있죠.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자식의 왼쪽에 노드가 추가됨으로써 발생하고, 이 RL 타입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균형 트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두 번의 회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 회전하니까 X 먼저 한번 회전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왼쪽으로 오고 노드가, 그 다음에 뭡니까 Y가 또 한번 회전해 가지고 위로 루트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변하더라. RL 회전 방법.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LR 회전 방법이 있습니다. LR 회전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는 아까 교재에서 그 노드 A 오타 났다고 Y로 변경하라 그랬죠. 그 Y로 바꾼 그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515페이지 메뉴에 해당되겠죠. 노드 Y의 알겠습니까? 왼쪽 자식의 왼쪽 자식 여기입니다. 왼쪽 자식 여기 있죠. 왼쪽 자식의 왼쪽에 노드가 추가됨으로써 발생을 하고, LR 타입도 뭐다 균형 트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두 번의 회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원래 첫 번째 구조는 이렇게 돼가 있는데, 자 두 번째 보니까 뭡니까 어떻게 Y가 뭡니까 밑으로 이렇게 와버리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니까 X가 뭡니까 한번 회전을 해가 오른쪽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루트 노트가 J가 되고 왼쪽에 서브트리 Y, 오른쪽은 뭡니까 X가 돼버리죠. 자 요런 구조로 회전하는 방법이 LR 회전이라 그런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AVL 트리 구축 그래 가지고 하나의 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 하니까 515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은 AVL 트리 예제가 나옵니다. 그 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종합적인 예제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순서대로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여기 우리 강의 슬라이드 보니까 7, 8, 9, 2, 1. 자, 이렇게 순서대로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AVL 트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삽입되는 노드는 뭐다? 황토색으로, 황토색. 자, 7, 8, 9 있죠. 자, 이렇게 황토색으로 표현을 하고, 이치가 변경되는 노드는 전부 뭐다? 노란색으로. 노란색. 여기 보니까 7, 8, 요거 있죠. 요렇게 표기를 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15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립 13-19 있죠. AVL 트리 구축 A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A부터 뭐다? 마지막까지 뭡니까? E까지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되는데,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무슨 뜻인가 하니까, 먼저 최초로 A에 보니까 7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B에도 8을 삽입, 그러니까 7과 8을 뭐한다? 삽입을 하면은 요 현재 그림 A와 즉 13-19죠. A와 B가 된다. 그 다음에 9를 삽입할 경우에 7의 오른쪽 서브트리, 자 7의 오른쪽 서브트리는 높이가 2가 되고, 아시겠습니까? 높이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왼쪽 서브트리는 뭡니까? 0이 되므로 트리의 균형이 뭐한다? 깨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트리가 높이가 하나, 두 개 이래 되겠죠. 그래서 깨지더라. 따라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C와 같이, 현재 요것처럼 C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요 노란색. 예? 노란색. 오른쪽에 노란색 표기되어 있죠.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두 개의 노드를 RR 회전을 합니다. 중간에 표기되어 있죠. RR 회전을 시키면은, 예? 이어서 2는 뭡니까? 별 문제 없이 삽입이 된다. 아래쪽에 뒤에 보니까 2를 삽입을 합니다. RR 회전에 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재배치가 되었으니까. 자, 삽입이 되고, 1의 삽입이 1의 삽입으로 트리가 다시 균형을 잃는다. 어디에?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1을 삽입하니까 균형을 다시 잃는다. 이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팩터가,
밸런스 팩터가 0, 1, 0, 1인데 1을 딱 삽입하니까 뭡니까? 밸런스 팩터가 뭡니까? 2 이렇게 변경이 되죠. 그죠? 높이가 변화가 온다. 그래서 균형을 잃게 되더라면, 그래서 이번에는 트리를 다시 LL 회전한다. 중간에 보니까 화살표야. LL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그래서 이들 회전은 모두 뭐다? 새로 삽입된 노드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균형 인수를 가지는 가장 가까운 조상 노드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회전을 하고 나니 결과가 왜 됩니까? 자, 2가 여기 딱 노드 1, 7의 부모 노드로 놓이게 되고, 1은 뭡니까? 왼쪽에 그대로 놔두고 7은 뭡니까? 오른쪽으로 놓이게 되죠. 그 다음 8, 9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요렇게 완벽하게 뭡니까? 균형이 잡히더라. 요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2, 3 트리라고 나오죠. 알겠습니까? 자, 요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전에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516페이지 맨 아래에 한번 가보세요. 그거 가니까 AVL 트리의 정의란 게 나옵니다. AVL 트리 정의. 그래서 그거 보니까 AVL 트리를 구현해보자. 먼저 유의할 점은 뭐다? AVL 트리도 이진 탐색 트리의 일종이란 점이다. 그죠? 따라서 노드의 구조는 이진 탐색 트리와 동일하게 왼쪽과 오른쪽 자식을 가리키는 포인트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필드로 구성된다. 자, 포인트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필드로 구성된다. 여기서 데이터는 단순히 뭐다? 정수라고 가정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517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프로그램 13.8 AVL 트리 구현 샵 1이라고 예제가 하나 나와 있죠. 그거 보니까 샵 인클루드 하고 밑에 보니까 주석이 AVL 트리 노드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타입 디파인이라고 되어 있죠. 스트럭트 AVL 로드. 이거는 구조체로 정의한 겁니다. 구조체 안에 중괄로의 묶음에 키라는 변수는 인테자, 스트럭처 뭡니까? AVL 로드가 있고 아스테리스크 레프트, 그 다음 스트럭처 AVL 로드 아스테리스크 라이트 이래 되겠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AVL 로드 세미콜론 닫았죠. 그죠? 이렇게 구조체로 선언을 했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로테이트 언더바 라이트 함수 구현해를 가지고 AVL 트리를 구현하려면은 두 가지의 기본 회전 함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왼쪽으로 회전시키는 함수, 이걸 뭐다? 로테이트 언더바 레프트 함수라 그래요. 이거와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함수, 로테이트 언더바 라이트 함수를 작성한다. 이 중에서 로테이트 라이트 함수를 살펴보자. 즉 로테이트 라이트 함수는 뭐다? 주어진 트리를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함수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보니까 중간에 자 C와 B와 A 노드가 있는데 맨 위에 페어런 데가 있죠. C가 부모 노드다. 이해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밸런스 팩터가 2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식 노드 B가 있죠. B는 차일드 노드라 그래요. 자식 노드. 그 다음 맨 밑에 A 노드 있죠. 그죠? B의 자식 노드. A 요거는 뭐다? 우리는 단말 노드라 그래가 줄여서 단 노드, 터미널 노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A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에 자식 노드가 없기 때문에 밸런스 팩터 있죠. 균형 인수가 제로가 표기되어 있고, B 같은 경우는 뭡니까? 위에 C 한 단계가 더 있죠. 그래 1로 되어 있고, C는 뭡니까? 아래쪽으로 자식 노드와 단 노드 두 개 갖고 있으니까 밸런스 팩터 균형 인수가 뭡니까? 2로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원본은 요런데 요 오른쪽 화살표 또 한번 보니까 왜 됩니까? B를 뭡니까? 회전시켜 가지고 오른쪽으로 한번 회전시켜 가지고 뭡니까? 루트로 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 아래쪽에는 뭡니까? 왼쪽에 A, 오른쪽에 뭡니까? C가 이렇게 딱 놓였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B는 아까 왼쪽에서 차일드 자식 노드였고, C는 뭡니까? 왼쪽에서 뭡니까? 루트 노드, 페어런 노드에 따랐고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포인트로 되어 있으므로 포인트만 이동시키면 되더라. 이게 로테이트 라이트 함수의 역할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교재 아래쪽에 보니까 517페이지 맨 아래쪽에 프로그램 13.9에 보니까 AVL 트리 구현 샵 2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석에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함수 거리가 로테이트 언더바 라이트 그 아스테리스크 표기되어 있죠. 이거는 포인트 변수다. 그래놓고 그 밑에 보니까 AVL 로드 아스테리스크하고 차일드는 페어런 레프트, 페어런 레프트는 뭡니까? 차일드 라이트, 그 다음 칠드 라이트는 뭐다? 페어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식의 오른쪽에는 우리 위에 그 그림 맨 오른쪽에 보니까 뭡니까? C 있죠? 이거는 뭡니까? 차일드 라이트에다가 넣어놨다. 그러니까 부모 페어런 노드가 뭡니까? 자식 노드에 들어간다. 이 말. 이렇게 이치가 변동된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니까 518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새로운 루트를 반환한 데 되어 있죠. return chil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루트 child는 뭔가 하니까 방금 앞 페이지 다시 511페이지 돌아가니까 뭡니까? B 있죠. B. 이게 아까 왼쪽 그림에서는 자식이었으니까 여기 와서는 이제 루트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 교재 518페이지 뭡니까? 중간 메뉴에 두 번째 보니까 로테이트 언더바 레프트 함수 구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 그림 중간 오른쪽 그림 세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보니까 CBA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C는 뭡니까? 밸런스 팩터가 2이고 페어는 루트 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B는 뭡니까? 1인데 차일드 노드, 자식 노드고, A는 뭡니까? 제로인데 단말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회전을 시키니까 왜 됩니까? B가 뭡니까? 자, A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시키고 나니까 오른쪽 길 가보니까 뭡니까? 자식 노드 B가 루트에 가 있죠. 그 차일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A가 아까 뭡니까? 중간에 있는 A가 메뉴에 있는데 맨 오른쪽 그림 보니까 왼쪽으로 회전이 되었죠. 그 다음 뭐다? C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C 이거는 맨 왼쪽 그림으로 봐서는 뭡니까? 페어런 부모 노드, 즉 루트 노드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각 B 노드, A 노드, C 노드는 전부 뭡니까? 밸런스 팩터가 0, 0, 0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우리가 모듈화 시켜가 소스 코드로 표기해 놓은 게 그 중간에 보니까 왼쪽으로 회전시키는 함수고, 우리가 자, AVL 로드 아스테리스크 로테이트 언더바 레프트 갈로 열고 AVL 로드 아스테리스크 페어런트 갈로 닫고 이랬습니다. 그럼 그 그림을 그대로 뭡니까? 소스 코드화 시킨 게 그 거리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새로운 루트 반환 거리가 리턴 거리가 차일드 세미콜론, 자, 아래쪽에 중괄로 되어 있죠. 요거에 의해서 뭡니까? 예? 칠드 자식 노드 그 위에 그림 오른쪽 세 번째 보니까 메뉴에 B가 딱 놓이더라. 요렇게 이루어진다. 요때 쓰는 함수가 뭡니까? 로테이트 언더바 레프트 함수가 되겠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교재 518페이지 맨 아래쪽에 트리의 높이 계산은 그러면 어떻게 하노 이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AVL 트리의 구현에서 중요한 것은 트리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트리 높이는 7장에서도 다룬 바가 있다. 트리의 높이 계산은 뭡니까? 순환 호출을 이용하여 구현되게 되고, 즉 루트 노드의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에 대하여 각각 순환 호출을 하여 각각의 높이를 구한 다음에 이들 중에 더 큰 값이 뭡니까? 이를 더하면 트리의 높이가 된다. 또한 양쪽 서브트리의 높이의 차이는, 즉 자식 노드다 이 말이죠. 각각의 서브트리에 대하여 높이를 구한 다음에 왼쪽 서브트리의 높이에서 오른쪽 서브트리의 높이를 빼주면 되더라. 참고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는 알고리즘이 519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프로그램 13.10에 보니까 AVL 트리 구현 샵 3이 있죠. 그리고 그 주석이 보니까 트리의 높이를 반환한다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인테저 함수를 뭡니까? get 언더바 height 함수를 썼고요.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인테저 height는 뭡니까? 기본 초기 값이 제로다. 그 다음 조건은 if 문에 해가지고 노드가 뭡니까? 널 값이 아닙니까? 이런 물어보죠. 아니면은 뭡니까? height는 뭡니까? 1 플러스 max 갈로 안에 보니까 get height node lef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return은 뭡니까? height 높이 값을 반환해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주석이 보니까 노드의 균형 인수를 반환하라. 그래서 get 언더바 밸런스 함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if 문에서 노드가 널 값이냐 물었죠. 널 같냐 물었죠. 같으면 뭐다? return 제로를 주라 이 말이죠. 벡터 값을. 같지 않으면 뭡니까? return get height node left 또 빼기 뭡니까? get height node right. 그러니까 왼쪽 서브트리의 값에다가 오른쪽 서브트리의 값을 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트리의 뭡니까? 높이가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그 교재 아래쪽 중간에 보니까 새로운 노드 추가 함수는 보니까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면 트리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 이때 오른쪽 회전과 왼쪽 회전을 이용하여 뭡니까? 트리의 균형을 맞춘다. 우리 앞에서 다 봤습니다. 이중 회전은 뭡니까? 로테이트 레프트와 로테이트 라이트를 이어서 부르면 된다. 소스의 주석을 참조하여 이해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니까 주석이 보니까 AVL 트리의 새로운 노드 추가 함수, 그 다음 새로운 루트를 반환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니까 함수를 보니까 insert를 썼어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진 탐색 트리의 노드 추가 스윙이라고 되어 있죠. if문에 의해 가지고 노드가 널 값이냐 무습니다. 즉 요거는 이진 탐색 트리와 같이 탐색이 실패한 이치가 삽입 이치가 된다. 그래서 그 보니까 리턴 갈로 안에 크리에이트 언더바 노드 키 요래 세미콜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if문 나오죠. 그거는 아래쪽에 보니까 동일한 키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요 부분 중요하고, 또 맨 아래쪽에 보니까 노드들의 균형 인수를 재계산한다고 되어 있죠. 인테저 밸런스 이꼬르는 get 언더바 밸런스 노드 세미콜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에 해가지고 균형 인수를 계산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512페이지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네 가지 방법이 있죠. LL 타입 처리 소스 코드, 그 다음 RR 타입 처리, 그 다음 LR 타입 처리, 그 다음에 RL 타입 처리 있죠. 요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RL 타입 처리는 보니까 새로운 노드가 오른쪽 자식의 왼쪽에 추가되었으면은, 오른쪽 자식의 왼쪽에 추가되었으면은, 그래서 그 if문에 보니까 갈로엘고 밸런스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 다음 키가 노드 라이트 키 값보다 작으면 이래 되겠습니다. 요럴 경우는 뭡니까? RL 타입이다. 즉 회전을 이중으로 한다. 이중 회전을 시킨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전체 프로그램 있죠. 방금 앞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다 묶었습니다. 프로그램 13.11에 보니까 AVL 트리 전체 프로그램 있죠. 이것도 520페이지 아래쪽 그거 보니까 AVL 트리 노드 정의하는 거, 자, 구조체로 정의했습니다. 스트럭처 함수를 써서. 그 다음 저 밑에 보니까 트리 높이 반환하는 거. 그 다음에 521페이지 저 위에서 둘, 넷, 7줄에 보니까 노드의 균형인수 반환하는 거. 그 get 밸런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간 노드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함수 있죠. 생성하니까 create underbar 노드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저 밑에 가니까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함수 있죠. 그래서 asterisk rotate underbar right라고 썼네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새로운 루트를 반환한다. 즉 return child, 이거는 자식의 값을 루트를 보낸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그 밑에 왼쪽으로 회전시키는 함수, 이것도 asterisk rotate underbar left 함수를 썼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니까 새로운 루트를 반환하는데 return child라고 되어 있죠. 자식의 뭡니까 로드 값을 루트로 반환하겠다.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니까 페이지 522페이지입니다. 그 메뉴에 보니까 AVL 트리에서 새로운 노드 추가 함수, 그리고 새로운 루트를 반환한다. 추가하니까 인서트 함수를 썼고, 인서트. 그 다음 그 밑에 이진 탐색 트리 노드 추가 수행한다고 되어 있죠. if 노드가 널 값이냐, 너라고 같냐, 아니면은 뭡니까? return create node key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쭉쭉 내려가다가 else 문에 보니까 동일한 키는 허용되지 않고, 그 밑에 보니까 노드들의 균형 인수를 재계산한다. 그거 보니까 integer balance 이꼬르 뭡니까? get underbar balance node라고 되어 있죠. 요거에서 이렇게 재계산되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듯이 밑에 타입 처리가 네 가지가 있죠. LL, RR, LR, 그 다음 마지막 RL 타입 처리 있습니다. 요런 소스 코드 여러분들 잘 보고 잘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학부 졸업하고 일반 뭐 소프트웨어 이런 관련 업체에 근무할 때 요런 로직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맨 아래쪽에 보니까 전위 순회 함수라고 되어 있죠. 전위 앞이다. 그래서 period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자, 요거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보니까 예제 트리 구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루트의 인설트 값 10, 20, 30, 40, 50, 29로 이제 넣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프린트 F 문에가 전해 순회 결과, 자, 요걸 찍고 슬래시 n 개행하고 줄 하나 띄우죠. 그 다음 피리오드 루트 있죠. 리턴 제로값을 준다. 그러면 전해 순회 결과는 오해야 된다. 이렇게 10, 20, 30, 40, 50, 29가 들어갔는데 앞에서부터 뭡니까? 30, 20, 10, 29, 40, 50 이런 식으로 실행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우리 본문 슬라이드로 돌아오셔서 아시겠습니까? 우리 본문 슬라이드로 돌아오셔가지고 2, 3 트리 한번 보세요. 요건 우리 교재 페이지 523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13장 6절이죠. 그거 보게 되면은 2, 3 트리는 차수가 2 또는 뭐다? 3인 노드를 가지는 트리로서, 그래서 여기 뭐 강의 자료 보니까 차수가 2나 뭡니까? 3인 노드를 가지는 트리로서 삽입이나 뭐다? 삭제 알고리즘이 AVL 트리보다 간단하더라. 요게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2, 3 트리는 하나의 노드가 2개 또는 3개의 자식 노드를 가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 3 트리라 그런다면 차수가 2인 노드를 2노드라고 하고 이 노드는 이 노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반 이진 탐색 트리처럼 하나의 데이터 K1과 두 개의 자식 노드를 가진다. 하나의 데이터 K1과 두 개의 자식 노드를 가진다. 알겠습니까? 이게 2노드다. 그 다음에 차수가 3인 노드를 3노드라 그러는데 차수가 3인 노드를 3노드. 그리고 3노드는 뭐다? 여기 나왔듯이 두 개의 데이터 K1과 K2와 세 개의 자식 노드를 가지더라. 그래서 이 노드는 자식 노드를 두 개 가지는데 반하여 3노드는 뭡니까? 자식 노드를 세 개 가진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의 자료 보면 나와 있는데 왼쪽 서브트리에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뭐다? K1보다 작은 값이다. 그리고 중간 서브트리에 있는 값들은 뭡니까? 모두 K1보다 크고 K2보다는 작더라.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K2보다 크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통 노드 값을 스몰이다, 미들이다, 라이트이다 이렇게 잘 줍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페이지 524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그림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럼 요게 이제 방금 교수님 설명한 거다. 그래서 맨 위에 보니까 2, 3 트리 그래가지고, 자, 요거는 2노드고, 요거는 3노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24페이지 가게 되면은 맨 위에 거 요거는 뭡니까? 그림 13-20 23 트리에서의 노드의 종류를 말하고 아래쪽 그림이죠. 그죠? 요거는 그림 13-21 있죠. 23 트리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거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면은 자, 왼쪽 서브 트리에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K1보다 작은 값이다. 자, 요 노드 구조가 있는데 서브 트리 계획 밑에 이걸 말하겠죠. 그래서 왼쪽 서브트리에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K1보다 작은 값. 자, 요거는 뭡니까? 왼쪽이니까 K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작은 값이고, 중간 서브트리에 있는 값들은, 이 오른쪽 그림 보세요. 3노드의 중간, 요 있죠, 요. 자, 요런 중간 서브트리에 있는 값들은 모두 K1보다는 크고, 요 점점대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K1보다는 크고, 뭐다? 오른쪽에 있는 K2보다는 뭐다? 작다, 이면. 그러나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는 뭡니까? 여기도 2노드나 3노드나 요거는 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중간에 있는 뭡니까? 요 K2보다는 뭐다? 크다 이 말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 아래쪽 그림 이거 보면은 이거는 23 트리의 탐색 연산을 그림으로 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23 트리의 탐색 연산은 이진 탐색 트리의 알고리즘을 조금만 확장하면 된다. 즉 노드가 2노드이나 3노드이냐에 따라가 탐색을 진행하면 되는데 요 그림 13-21 있죠. 요 21의 트리에서 30을 탐색한다고 가정하자. 요게 32점 맨 아래쪽에 요놈 값을 우리가 뭐다 탐색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30은 2노드의 데이터 값이 뭡니까? 50 있죠. 50 50보다 요 50 요거보다 작음으로 왼쪽 요쪽 서브트리로 가야 한다. 그 다음에 30은 뭡니까? 다시 3노드의 데이터 값인 10과 뭐다? 35와 비교가 된다. 그런데 30은 뭡니까? 10과 35 사이에 값이 있다. 그래서 중간 서브트리로 진행을 하더라. 그래서 중간 서브트리에는 우리가 찾는 값이 뭐다? 맨 아래쪽에 보니까 30이 들어앉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탐색을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함수로 정리하면은 우리 교재 페이지 52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프로그램 13.12에 보니까 23 트리에서의 탐색 소스 코드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요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요 그림은 23 트리의 인설트 삽입의 예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 페이지 525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에 해당되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이 13-22 23 트리에서의
삽입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잠시 뒤에 설명하고 우리 교재 돌아와가지고 52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프로그램 13.12 그래가지고 23트리에서의 탐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도 그래 적어놨네요. 트리 23 노드, 그 다음에 아스테리스크 트리 23 언더바 서치 탐색한다. 갈로 열고 뭡니까? 트리 23 노드 아스테리스크 루트 컴마 인테저 키 KEY 썼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if 갈로 열고 루트 이꼴 널 갈로 닫고 있죠. 요거는 이제 루트 값 있죠. 루트 노드 값이 널 비어있나 묻는 겁니다. 비어있으면 리턴 뭡니까? 폴스 값을 뭡니까? 돌려주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if 키가 루트 데이터와 같나 물어요. 즉 루트 키와 탐색 키가 서로 같나 이 말이죠. 리턴 또 추루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else if 쭉쭉 나오죠. 그 다음 밑에 else 3 노드일 경우에는 if 키가 뭡니까? 루트 키 첫 번째보다 작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리턴 트리 23 서치 그래가 루트에다가 레프트 키 값을 뭡니까? 넣어주라. 그렇지 않으면은 if 키가 루트 키 2보다 크나 이 말이죠. 그러면은 리턴 트리 23 서치 루트 라이트 값 키를 뭡니까? 반환시켜주라면. else 그렇지 않으면 리턴 트리 23 언더바 서치 그래가 루트 미들과 뭡니까? K 값을 반환해주라 이 말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재 페이지 525페이지 저 아래쪽에 보니까 그립 13-22 있죠. 현재 우리 강의자료 슬라이드 보고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23트리에서의 삽입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요 23트리의 노드는 뭡니까? 두 개의 데이터 값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3트리의 데이터가 추가 시에 노드에 추가할 수 있을 때까지 뭐 한다? 데이터는 추가되고 더 이상 저장할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노드를 분리하게 된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30과 여기 보세요. 30과 뭐다 60과 20의 순으로 데이터를 삽입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먼저 30을 삽입하면 로드가 하나 생성됩니다. 30 삽입하니까 로드가 이렇게 하나 생성되죠. 이해되겠습니까? 이 새로운 노드의 데이터로 저장이 된다. 그 다음 60은 하나의 노드가 두 개의 데이터까지 저장할 수 있으므로 알겠습니까? 60은 두 개의 데이터까지 저장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노드에 저장된다. 30 옆에다 61에 저장이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20은 현재의 노드가 더 이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으므로 20을 40할 거니까 이거 저장할 수 없으므로 이해됩니까? 노드를 3개의 노드로 분리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보니까 20, 30, 60이 돼가는데 이게 분리한다.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즉 중간값을 뭡니까? 한 레벨 위로 올리고 여기 중간값이 30이잖아요. 분리를 하니까 위로 이래 한 레벨 위로. 예? 이게 0계층이면은 이거는 1계층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위로 올리고 제일 작은 값을 뭐다? 왼쪽 노드로. 즉 20이 가장 작은 값이니까 요걸 왼쪽 노드로 요렇게 분리를 하고 제일 큰 값이 있죠. 60을 뭡니까? 어디로? 오른쪽으로. 그죠? 자, 오른쪽 노드로 요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뭡니까? 만든다. 그래서 232에서의 삽입 연산은 이런 식으로 노드를 분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이제 이어서 노드가 분리되는 상황을 좀 더 뭐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데? 터미널 로드 그래가 단말 로드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난 터미널 로드 그래가 비단말 로드를 분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루트 로드 있죠. 분리하는 경우 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트리 탐색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따로 뭐 취급해 놓은 내용이 뭔가 하니까 524페이지 있죠. 프로그램 13.12 23트리에서 탐색이 있죠. 자, 요걸 그대로 아까 교수님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그대로 소스 코드로 이렇게 실어 놨으니까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 첫 번째 여기 보니까 if문 조건문 줘가지고 루트가 너라고 같나 물었죠. 그러니까 루트가 비어있나 그 다음 요 밑에 요거는 뭡니까? 요 키는 루트의 키값,
요거는 뭡니까? 탐색키 다음에 서로 비교한 다음에 같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else 문장이 두 개 나오는데 요 첫 번째는 to 노드가 2노드일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요 밑에 else는 뭡니까? 3노드입니다. 3노드. 아시겠습니까? 그때 비교하는 과정을 소스 코드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26페이지 쫓아가면 있습니다. 526페이지 맨 위에 가면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위에 타이틀을 보게 되니까 2, 3 틀이 뭡니까? 단말 로드 분리 과정이다. 이래 돼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교재 뭐냐 하면은, 자, 단말 로드를 분리하는 경우인데, 그림 요거는 페이지 526페이지에 그림 13-23 있죠. 단말 로드 분리의 경우를 말하는데, 왼쪽은 A 그림인데 요거는 부모 노드가 2노드인 경우를 말합니다. 2노드. 자, 부모 노드가 이렇게 두 개, 여기도 두 개 표기해놨죠. 요 P1 있죠. 페어는 1, P2 있죠. 이거는 페어는 부모 둘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B는 뭡니까? 부모 노드가 뭡니까? 3노드인 경우다. 여기 보니까 P1, P2, 미들 있죠. 이렇게 세 개 노드일 때를 말합니다. 즉 만약 단말 노드가 이미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삽입되어야 한다면 이 단말 노드는 분리되어야 된다. 즉 단말 노드를 분리하는데 부모 노드가 2노드라면은 현재 요 그림 A 있죠. 요 A처럼 새로운 노드와 기존의 두 개의 노드 중에서 중간값은 부모 노드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 보니까 중간값 미들 있죠. 이거는 밑에 보니까 미들이라고 부모 노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작은 값과 뭡니까? 큰 값은 뭡니까? 새로운 노드로 분리하게 되더라.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스몰 작은 값, 라지 큰 값 있죠. 자, 이렇게 분리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B 있습니다. B처럼 만약에 부모 노드가 이미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3노드라면은,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3노드라면은 부모 노드가 다시 뭐 한다? 분리가 돼 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분리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 부모 노드 보세요. 미들이 다시 스몰, 라지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고, 여기 또 부모도 이렇게 분리된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걸 뭡니까? 분리 작업이 완료되니까 이렇게 되고, 요 그림이 뭡니까? 분리 완료되니까 왼쪽 아래쪽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자,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잠시 보세요. 526페이지입니다. 526페이지. 526페이지. 자, 요거는 우리 슬라이드 1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방금 이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자, 2, 3 틀이 비단말 로드 분리. 앞에서는 뭡니까? 단말 로드죠. 이제 이번엔 비단말 로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면, 요 비단말 로드가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값을 다시 부모 노드를 올려 보내고, 요 중간값 있죠. 요걸 부모 노드로 이렇게 올려 보내고, 아시겠습니까? 자, 작은 값과 큰 값을 별개의 노드로 분리한다. 여기 보니까 작은 값 스몰 있죠. 라지 있죠. 자, 아래 그림 보니까 이렇게 별개로 뭐다? 분리를 한다. 스몰이 있고 라지 노드가 있는데, 거기도 뭡니까? 터미널 1, 터미널 2, 터미널 3, 터미널 2. 각각 뭡니까? 또 자식 노드를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서브트리들도 우리 교재 그림 13-24처럼 분리된다. 서브트리들도. 그 그림이 뭡니까? 현재 위에 거 요거다. 서브트리들도 이렇게 분리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 다시 부모 노드에 추가 노드를 받을 만한 공간이 없다면은
다시 이러한 분리 과정이 부분 노드에 대하여 되풀이하면 되더라.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자, 요런 그림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거는 2,3 뭡니까? 2,3 루트 노드 분리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27페이지 중간쯤에 가게 되면은 루트 노드를 분리하는 경우 하면서 설명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그림 아래쪽에 13-25가 나오죠. 루트 노드 분리의 경우 그래가지고 그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위에 요 한 가지, 또 아래쪽 결과 한 가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뭔데? 루트 노드는 이전 과정과 비슷하다.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요 그림 13-25와 같이 루트 노드를 분리하게 되면 새로운 노드가 하나 생기게 되므로, 알겠습니까? 요 루트 노드를 분리를 하게 되면 요런 새로운 노드가 하나 생기게 되므로, 아시겠습니까? 되므로 트리의 높이가 하나 증가된다. 이거는 뭡니까? 0, 1 두 단계인데 야는 0, 1, 2 총 3단계를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노드는 이 트리의 새로운 루트 노드가 된다. 여기 밑에 루트 노드가 있죠. 그래서 2, 3 트리에서 트리의 높이가 증가하게 되는 것은 오직 이 경우뿐이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페이지 528페이지 잠시 넘어가세요. 528페이지 그걸 가게 되니까 맨 아래쪽에 보니까 13장 7절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2, 3, 4 트리랑이 나옵니다. 자, 2, 3, 4 트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노드가 4개의 자식까지 가질 수 있도록 2, 3 트리를 확장한 것이다. 4개의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노드는 4노드라고 불리우며 3개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 4노드의 3개의 데이터를 각각 스몰과 미들과 라지라고 하면은 4노드의 서브트리에는 뭐다? 그림과 같은 범위에 속하는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죠. 이 그림이 529페이지 맨 위에 가보세요. 그 위에 보니까 맨 위에 뭡니까? 4노드 중에 3개의 데이터가 스몰과 미들과 라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보니까 4노드의 서브트리는 보니까 T1, T2, T3 뭡니까? T4. 자, 요렇게 범위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 그림 13-26에 보니까 4노드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T1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항상 뭡니까? 스몰값보다 작아야 되고, T2는 뭐다? 스몰값보다는 크고 미들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 다음 T3는 뭐다? 미들보다는 크고 라지보다는 작아야 되고, T4는 뭡니까? 항상 라지보다 크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2, 3, 4 트리를 탐색하는 것은 2, 3 트리의 탐색 알고리즘에 4노드를 처리하는 부분만 추가하면 된다라. 그리고 추가된 그림이 그거다. T1, T2, T3, T4 위에 그림 보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2, 3, 4 트리의 삽입 연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 3, 4 트리에서 키를 삽입해야 할 단말 노드가 만약 2노드 또는 뭐다? 3노드이면은 간단하게 삽입만 하면 된다. 문제는 뭡니까? 삽입해야 할 단말 노드가 4노드이면은 뭐다? 후진 분할이 일어나게 된다. 즉 영문으로 백워드 스플릿이라 그러죠. 스플릿, 분할한다 이 말. 따라서 2, 3, 4노드에서는 후진 분할 연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삽입 노드를 찾는 순회 시에, 순회는 뭡니까? 루트에서 시작해가 단말 노드까지 간다 이 말. 4노드를 만나면 미리 분할을 수행한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미리 분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후진 분할을 할 필요가 없더라. 이는 2, 3 트리와 비교가 되고, 2, 3 트리는 뭐다? 삽입이나 삭제를 위한 순회, 즉 루트에서 단말 노드와 분할과 합병의 영향으로 인한 순회가 필요하다. 즉 단말에서 루트까지. 따라서 2, 3 트리에 비하여 2, 3, 4 트리의 장점은 요거 기억해야 되겠죠. 루트에서 단말 노드로 한 번만 이동하면서 삽입이나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2, 3, 4 트리에서는 뭡니까? 삽입을 위하여 루트에서 단말 노드로 내려가는 동안
산호들을 만나면은 무조건 분할시켜 준다. 따라서 단말 노드에 도달하게 되면은 단말 노드의 분모 노드는 뭐다? 산호드가 아니라는 것이 보장되더라. 그래서 후진 이동을 뭐다?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니까 맨 아래쪽에 산호드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한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산호드가 루트인 경우, 요거는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에 가면 있는데 그림 13-27. 그 다음에 산호드의 분모가 2노드인 경우, 요거는 그림 13-28. 그 다음 산호드의 분모가 3노드인 경우에는 이것은 그림 13-29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참조하라 고려되어 있죠. 그래서 편의상 노드들의 배치가 대칭인 경우는 생략하였다. 노드를 삽입할 때 루트에서 단말 노드로 내려가면서 산호드를 분할한다면 적어도 뭡니까? 루트가 아닌 산호드를 만날 때마다 그것의 부모는 뭡니까? 적어도 산호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면. 그래서 교재 페이지 530페이지 가니까 그림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림 13-27 보니까 산호드가 루트인 경우에 분할 이래 되어 있죠. 그죠? 그거 보니까 XYZ 되어 있고 밑에 터미널 1, 2, 3, 4 이래 되어 있잖아요. 즉 노드 4개가 루트인 경우 분할하는 방법.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니까 분할하니까 뭡니까? Y에다가 X, Z 이렇게 분할을 했죠. 그 X에는 터미널 1, 2, Z에는 터미널 3, 4 이렇게 뭡니까?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그림 13-28인데 산호드가 이 노드의 자식인 경우의 분할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그 분할된 결과 보니까 산호드가 이 노드의 자식인 경우, 즉 XZ가 있고 밑에 이제 자식이 주어졌다. 그 W는 T1, T2, Y는 뭡니까? T3, T4. 그 다음 T5는 그대로 아래쪽에 또 연결해 놨죠. 그 다음 마지막 그림 13-29는 뭡니까? 산호드가 3노드의 자식인 경우의 분할 이래 되겠습니다. 산호드가 3노드의 자식인 경우의 분할. 그래서 왼쪽 그림 구조는 맨 위에 YZ가 보니까 있고 T5, T6이 있고 Y의 자식 노드 VWX가 있고 T1, T2, T3, T4가 이렇게 뭡니까? 놓여져가 있죠. 이걸 분할하니까 오른쪽처럼 뭡니까? 저 위에는 WYZ, 요 Y에는 T5, Z에는 T6, 그 다음 W에는 뭡니까? 왼쪽에 V, 오른쪽에 X 이렇게 이제 분할하고 V에는 T1, T2, X에는 뭡니까? T3, T4가 이렇게 각각 분할되어가 놓여지가 있죠. 자,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형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고려하고 우리 교재 531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보니까 엑셀사이즈 나오죠. 연습 문제 1번 문제, 이진 탐색 알고리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요거는 정보처리 기사시험 기출 문제에도 나와 있다고 되어 있노. 자, 읽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2번 3번 요 AVL 트리에서 회전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아까 뭐 할 때 이루어졌습니까? 삽입 전에 이루어졌습니까? 삽입 후에 이루어졌어요? 탐색 중에 이루어졌어요? 탐색 후에 이루어졌습니까? 답이 보이죠? 답이.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페이지 532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7번과 8번, 그 다음 9번 문제 있죠. 자, 9번 문제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정수가 아닌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공백 트리에서 시작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AVL 트리에 삽입할 때 각 단계에서 AVL 트리를 그리라 이래 되겠습니다. 또 각 단계에서 회전의 유형을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요런 거 뭐 문제 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참고하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교재 532페이지에 여기까지 뭡니까? 우리가 두 회차에 걸쳐 가지고 뭡니까? 탐색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페이지 533페이지 보니까 뭡니까? 챕터 14, 그래가 14장에 그 유명한 해싱이 등장합니다. 자, 해싱 요거는 7주차, 8주차 강의로 두 개의 강좌로 나누어 가지고 아마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강의 듣기 전에 교과서 내용을 한 번쯤 읽어보기 바라고요. 사실상 자, 6주차 강의는 오늘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 마치기 전에 교수님이 또 간단한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간단한 또 교양적인 얘기를 잠깐 한 가지 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전 세계 4대 성인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누구냐? 예수라 그러죠. 두 번째는 뭡니까? 붓다라 그럽니다. 부처님. 세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공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 있다? 얼마 전에 뭡니까? KBS에서 방송한 나훈아 씨 노래 제목도 나오죠. 테스,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다. 자, 4대 성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 인류들에게 남긴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똑같은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적어도 우리처럼 숨을 쉬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제때 자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 행위는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왜 우리는 이런 분들을 뭐 성군이다, 성자다, 막 이렇게 왜 칭송을 하느냐? 그분들이 남긴 족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분석했지만 교수님 생각도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인간답고 올바르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설파했던 내용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붓다 있죠. 붓다.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올해가 우리가 2020년도죠. 불기 2564년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통 우리가 붓다는 고타마 시타르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 태어났느냐? 지금으로부터 2644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있죠? 자, 신앙생활을 기독교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보다 624년 앞서서 BC입니다. 기원전 624년 음력 4월 8일에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인도의 룸빈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석가모니라 그러죠. 우리 경주 불국사 이런 데 가보면 이게 보면은 삭카모니 줄임말인데 삭카는 뭔데? 부족 이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무슨 김씨 무슨 채씨 뭐 이렇게 할 때 부족 이름이고, 모니는 성자라는 뜻입니다. 성자라는 뜻. 그래서 삭카모니를, 그게 이제 인도 말을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한자의 음을 따가 음력한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그대로 옮겨낸 게 석가모니라 그러는데, 석가모니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석가는 부족 이름, 모니는 성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삭가 문중에 태어난 성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석가모니 본명은 뭐다? 고타마 시타르트라 그래요. 고타마는 성을 말하고 시타르트는 이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 중인도 가비라 성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죠. 왕. 즉 카필라 바스트 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그마한 나라겠죠. 그 아버지 이름이 정반왕이라요. 그의 엄마는 뭡니까? 왕비는 마야입니다. 마야.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시타르타 스티라타 이렇게 하는데, 시타르타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원 성취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생모 있죠. 마야가 고마 죽어보세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죽으면 누군가 애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 지방도 우리나라하고 또 옛날 그 문화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친엄마가 죽어버리면은 시집 안 간 이모가 있으면은 이모가 다시 뭐다? 자기 친엄마 남편 있죠. 그러니까 시딸 아버지 있죠. 아버지 아내로 들어온답니다. 이모가 마야 피자 파티의 이름인데 이분의 손에 의해 가지고 자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정반왕은 아들 시타르타를 외산촌인 이웃 왕국 아쇼다 왕국이 있습니다. 아쇼다라 공주와 아들이 뜻과 무관하게 16세에 혼인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라훌라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타르타 왕자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29세 때 어느 날 밤 백마를 타고 성문을 몰래 빠져나가 출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6년간 고행해가지고 35세 때 12월 8일 이른 새벽에 대각을 이루어가지고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붓다라 그러죠. 여기에 대각은 뭐다? 크게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대각을 이룬 후에 45년간 설법을 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파바시에서 받은 공양이 잘못되어, 공양 그때 이제 받은 게 이제 버섯죽을 받았다고 합니다. 버섯죽. 이게 뭐 무슨 뭐 변질이 됐겠죠. 잘못되어 가지고 심한 식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뭐 요즘 쓰는 의학적인 표현으로 이질이라고 합니다. 인해 가지고 2564년 전에 BC 544년 2월 15일 날 그때 나이로 80세 일기로 열반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즉 사망하게 되었답니다. 그래 얼마나 그 당시지만은 오래오래 사셨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시타르타는 이제 아버지가 어린 나이, 즉 16살에 결혼을 억지로 시켰기 때문에 그 당시로 이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그 내용을 보면은 정신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출가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좋은 말로 출가지만 요즘 말로는 가출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다해가면서 혼자 독학으로 목숨을 걸고 공부한 결과 드디어 뭐다? 오늘날 우리 인류들이 칭송하는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은 뭔데, 그 당시지만 이 붓다가 80세까지 살았다 하는 것은 정말로 무병장수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우리가 100세 시대다 150 시대다 그러지만은 80세까지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결론은 뭔데, 이제 계절도 바뀌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뭡니까? 코로나19 확진 안 되도록 우리 기본 안전수칙 마스크 착용하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뭡니까? 독감을 예방한다는 뭡니까? 주사약을 몸에 다 맞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의 보건소라든지 또 개인 병원에 찾아가가 반드시 독감 주사를 미리 맞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겨울도 뭐다? 건강하게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부처님이 살아가면서 건강법을 지킨 거는 첫째가 뭡니까? 소식거리가 적게 먹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말이 걸어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뭐다? 행동을 절제하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힘을 썼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의사 있잖아요. 의사들이 주로 보는 책이 의경이라는 게 있어요. 의료 관련 법전입니다. 일종의.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원장님 하고 싶은 얘기는 가능하면 뭐다? 무병장수 하려 그러면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올겨울을 보내려 그러면 소식하고 운동하고 뭐다? 절제된 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요걸 강조하면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7주째 강의 때는 더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청취하느라 수고하셨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